안녕하세요 말랑이 여러분, 윤작가입니다. 포토샵으로 몰랑이 그리기 이후에 일러스트레이터로 몰랑이 그리기를 보여드린다고 해놓고 대본도 계속 수정하고 다른 일들 먼저 하면서 계속 미루다가 너무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번 일러스트레이터 강의 영상도 왕초보 강좌라서 정말로 기본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더 자세하고 깊은 강좌는 이미 유튜브에 있는 다른 분들의 강의 영상들을 참고해주세요. 저는 딱 몰랑이 정도의 간단한 그림을 그리는 만큼만 알려드립니다. 저랑 다른 스타일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는 제가 쓰는 방법들만 알려드리는 거라 꼭 다른 분들의 강의 영상도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뜬금없이 단축키를 알려드릴 때가 있으니 진짜로 기초부터 진지하게 배워보고 싶으신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끊지 말고 영상을 쭉 봐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알고 기본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어 봐야겠죠? 이미 포토샵 강의에서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오늘 몰랑이 그리기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포토샵에서 그린 몰랑이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린 몰랑이의 차이를 간단하게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늘렸다가 줄였다가 해보면 포토샵에서는 그림이 사이즈에 따라 쉽게 망가져 버립니다. 포토샵에서는 일단 한번 그려놓으면 사이즈를 자꾸 변경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점토에 그린 그림을 손으로 쭉 늘렸다가 다시 뭉쳤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엉망으로 망가지겠죠. 반면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린 몰랑이는 아무리 느리거나 줄여도 그대로 있죠. 이렇게 사이즈 변화에도 망가지지 않는 그림을 벡터 이미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몰랑이는 크기를 바꾸니까 선 굵기도 바뀌네요. 이것도 차근차근 같이 알려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일단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으로는 못해요. 컴퓨터가 있어야 합니다. 어도비의 여러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CC 클라우드를 쓸 수 있도록 정기 구독으로 매달 돈을 내셔야 하고요. 어도비 사이트에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이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블렛은 이렇게 모니터에 직접 그릴 수 있는 액정 타블렛을 추천하지만 모니터와 따로 연결해서 쓰는 판 타블렛도 괜찮아요. 따로 연결해서 쓰는 판 타블렛이 훨씬 저렴합니다. 이제 새 창을 열어볼 건데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모든 그림 조각이 벡터 이미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색을 마구 바꾸거나 사이즈를 바꾸고 그래도 어차피 그림이 망가지지 않을 거니까 솔직히 아무 세팅에서나 그려도 다른데 그림 옮길 때 거기서 색상이나 크기 조정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세팅에 그렇게까지 신경 쓰실 일은 없어요. 저는 인쇄 탭에서 A4 용지를 기본으로 씁니다. 인쇄용 색상 영역 CMYK를 쓰고요. RGB 빛의 색상과 CMYK 인쇄 색상에 관한 건 지난번 포토샵 강의 영상이 있으니 거기서 참고해주세요. 지금 당장은 모르고 넘어가셔도 되고 모든 강의 끝난 다음 보셔도 됩니다. 스페이스바만 누른 채로 마우스를 클릭해서 왔다 갔다 하면 화면을 여기저기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가까이 봤다 멀리 봤다 하는 기능 항상 필요하죠. 제가 아는 방법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로 화면 가까이 멀리 왔다 갔다 가능하고 이미 내가 클릭해놓은 그림을 중심으로 화면 확대 축소가 가능해요. 두 번째,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왼쪽 오른쪽 마우스 커서를 왔다 갔다 해도 가까이 멀리 움직여요. 이 단축키를 쓰면 내가 마우스를 클릭한 영역을 중심으로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인데요. Alt를 누른 채로 마우스의 스크롤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도 화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이때 내가 마우스 화살표 커서를 둔 공간 쪽으로 화면이 움직입니다. 이 그림 그리는 영역을 대지라고 하는데 대지 버튼을 누르면 지금 작업하는 영역의 사이즈가 위에 나와 있고 숫자를 입력하면 크기도 바뀝니다. 이 숫자 단위를 지금 A4 용지 대지라서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데 편집, 환경 설정, 단위로 들어가시면 각 요소별로 단위를 바꿀 수 있어요. 저는 보통 일반 단위는 밀리미터, 선은 픽셀, 문자는 포인트를 해놓고 씁니다. 이건 언제든 열어서 바꿀 수 있으니까 작업하다가 갑자기 이걸 폰 배경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일반 단위를 픽셀로 바꿔서 폰 배경 사이즈로 대지 크기를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이 연결 아이콘을 눌러두면 지금 비율 그대로 한쪽만 숫자를 써도 같이 크기가 바뀝니다.
이렇게 대지 영역 끝을 왔다 갔다 하면 줄이거나 늘릴 수 있어요. Alt를 누른 채로 대지를 클릭해서 이동하면 이렇게 대지를 여러 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요. 딜리트를 누르면 대지가 지워지기도 합니다. 각 대지의 번호는 여기서 확인 가능해요. 대지가 만들어진 순서대로 대지 영역으로 잘라서 그대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장하고 싶은 순서대로 대지를 복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배치해 놓아도 저장할 때 원래 써있는 숫자 순서대로 저장되거든요. 대지에 이미 그림이 있는 채로 복사하면 그림까지 복사되는데 레이어를 잠그거나 눈을 감아놓은 채로 복사하면 대지만 복사됩니다. ESC 버튼을 누르면 대지 편집 모드에서 해제됩니다. 일단 계속 저장하면서 그릴 거니까 Ctrl S 저장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곳에 저장 위치를 정해주시고요. 파일 형식은 다른데 손대지 마세요. 2020은 최신 버전이고요. 더 낮은 버전으로도 저장 가능합니다. 보통 저희 거래처들은 CS6 버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최신 버전보다는 CS6로 저장해 놓습니다. Ctrl Shift S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하면서 내가 저장한 파일을 덮어쓰기 하면 같은 파일의 버전을 다시 설정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매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마다 버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드디어 그리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기본적인 선택 도구는 이 화살표 아이콘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시작할게요. 다른 도구를 쓰고 있더라도 컨트롤 키를 누르면 언제든 이 검은색 선택용 화살표가 켜져요. 그림 선택할 때 매번 화살표 누르러 가지 마시고 그냥 컨트롤 버튼 누르면은 컨트롤이 눌려져 있는 동안은 임시로 검은 화살표가 켜져서 편합니다. 선택이 되면 이렇게 테두리가 보이면서 선택된 상태가 보입니다.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 Shift는 여러 개 선택하거나 여러 개 선택해 놨을 때 한두 개씩 취소할 때도 쓰여요. 이 기능들은 작업하면서 차차 보여드릴게요.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삭제되는 거 모든 프로그램들의 공통이죠. 참고로 여기 도구들 옆에 조그만 세모 화살표들 보이시죠? 길게 누르고 옆에 원하는 곳에서 멈추고 마우스에서 손가락을 떼면 다른 도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각 도구 위에서 커서를 놓고 잠깐 기다리면 단축키가 어떤 건지 이렇게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면 더 편해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브러쉬로 그리기, 연필로 그리기, 펜으로 그리기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는 연필로 그리기를 주로 씁니다. 이건 저만의 규칙인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도형은 캐릭터 그림에 거의 쓰지 않아요. 도형으로 캐릭터를 그리면 너무 좀 컴퓨터로 그렸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제 원래 그림 스타일과 잘 맞지 않더라고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바로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진 않아요. 보통 포토샵에서 먼저 대충 그린 스케치를 선택 툴로 선택하고 복사해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붙입니다. 그림을 선택하면 변형이 언제든지 가능한데요. 회전하거나 확대 축소 가능하고 Shift를 누른 채로 변형하면 정확한 각도나 비율을 고정해서 변형하실 수 있어요. 이건 꼭 포토샵에서 붙인 그림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에 들어온 모든 그림들에 해당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도 레이어가 있어요. 스케치의 불투명도를 연하게 바꾸고 레이어를 잠가놓고 새 레이어에서 연필 도구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선택한 채로 Ctrl E를 누르면 레이어 안에서 그 그림만 잠기기도 하고요. Ctrl Alt E를 누르면 잠겨있던 모든 그림이 잠금 해제가 됩니다. 어차피 잠갔다 풀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스케치는 그냥 레이어 자체를 통째로 잠그는 게 더 편해요. 스케치를 잠갔으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처음부터 원하는 색으로 그려도 괜찮고 미리 색상을 조정해서 그려도 되는데 그냥 기본 세팅에서 바로 그려볼게요. 선을 그려보니까 끝이 네모로 각지게 끝나네요. 여기 획 설정에서 선 끝을 동그라미로 바꿔주었습니다. 이건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제일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딜리트 키를 누르면 없어집니다. 이것이 잠깐 하얀 화살표로 일부만 선택한 채로 지우면 그 부분만 지워져요. 하나의 그림 조각 덩어리를 한 번에 지우고 싶을 땐 꼭 검은 화살표로 선택하고 지워주세요. 이쯤에서 실행 취소 버튼이 궁금하시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Ctrl G를 누르면 방금 한 작업이 취소가 되는데
취소는 여러 번 가능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G를 누르면 취소했던 걸 원상복귀 시켜줘요. 이것도 여러 번 가능합니다. 그림 그릴 때 선 굵기는 여기서 직접 눌러서 두께를 조절해서 씁니다. 다 그린 다음에 두께 조절도 가능해요. 지금 보시면 사이즈를 늘릴 때 선 굵기가 같이 늘어나죠?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사이즈를 늘렸다 줄였다 해도 선 굵기가 그대로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그림을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 변형, 크기 조절에서 선과 효과 크기 조절 체크박스를 해제하시면 그림 크기를 늘리거나 줄여도 계속 선 굵기가 똑같아요. 반대로 아까 그 체크박스를 다시 체크해주면 같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겠죠. 이건 펜툴로 하나씩 점을 찍어서 그리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방법이 더 어렵게 느껴져서 연필 도구로 그립니다. 처음에 그냥 대충 스케치대로 마구 그려요. 이미 그려진 선 위에 연필 도구로 계속 덧그리면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린 모양대로 조금씩 선이 바뀌는데요. 맨 끝에서 이렇게 이어지게 그려주면 저절로 선이 굳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반만 그리고 여기서 반만 그렸다. 그럼 두 선을 같이 선택해서 오른쪽 클릭하고 연결을 눌러주고 또 이렇게 각진 부분을 살짝 다듬어주면 됩니다. 오른쪽 클릭으로 단순화를 눌러서 점이 많은 그림을 심플하게 바꾸는 기능도 있는데 저는 별로 안 써요. 만들어진 선 안에 색을 채우고 싶으면 여기 면 부분을 선택해서 원하는 색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여기 CMYK 영역에서 색 조절을 하고요. RGB나 다른 방식에서도 조절 가능해요. 옆에다가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에는 여기 미리 세팅된 선 색상으로 그려집니다. 참고로 선이랑 면의 색을 이렇게 클릭해서 끌어주면 옆에 선이나 면 색상으로 색상이 똑같이 변경됩니다. 색을 채우고 싶은 그림을 꼭 선택해놓고 색을 선택해야 적용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새 그림 조각을 그릴 때마다 매번 색을 다 지정하기는 귀찮죠? 이미 세팅된 색을 따라서 편하게 색을 똑같이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색과 선을 바꾸고 싶은 그림을 선택해요. 그 다음 I를 누르면 스포이드로 바뀌죠. 스포이드로 옆에 있는 그림을 찍으면 옆에 있는 것과 선 굵기까지 똑같이 적용되고, 반대로 내가 지금 선택한 이 그림의 색과 선을 그대로 옆에 있는 그림에 적용하고 싶을 땐 원하는 스타일의 그림을 누르고 Alt를 누른 채로 스포이드를 옆 그림에 찍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적용이 돼요. Shift를 누른 채로 옆에 있는 것을 선택하면 굵기 상관없이 면이나 선 상관없이 딱 스포이드가 찍은 그 색상으로 바뀝니다. 내가 지금 바꾸려는 게 면인지 선인지 여기서 미리 선택하셔야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몸을 그리고 나서 귀를 그리면 이렇게 귀의 선이 몸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럴 때 귀를 같이 선택해서 컨트롤 누른 채로 이 각진 괄호들을 누르면 뒤로 가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도 하는데요. 너무 그림이 많아서 아무리 눌러도 얘가 정확히 이 그림 뒤로 갈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 하면 뒤로 보내기를 원하는 그림을 선택하고, 선택할 때 Shift 누른 채로 선택하면 여러 개 선택되는 건 아시죠? 이렇게 선택한 다음 컨트롤 X를 눌러서 잘라내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누르고 컨트롤 B를 누르면 백, 원하는 그림 바로 뒤에 붙고 컨트롤 F를 누르면 프론트, 원하는 그림 바로 앞에 붙습니다. 이건 제자리에 붙이기 기능이니까 멀리 있는 걸 잘라낸 다음 붙이지 마시고 일단 얘를 가까이 이동해 놓고 잘라낸 다음 제자리에 붙여야 편집하기 편하겠죠? 아무 그림도 선택 안 하고 그냥 앞에 붙이기, 뒤에 붙이기 하면 지금 있는 그림들 중에 맨 앞에 혹은 맨 뒤로 붙습니다. 그리고 귀를 꼭 2개씩 선택하는 게 귀찮죠? 원하는 그림 조각들을 같이 선택하고 컨트롤 G로 그룹을 해주면 한 그룹이 됩니다. 그룹을 다시 풀려면 그룹된 그림을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그룹 풀기를 누르시면 다시 따로따로 떨어집니다. 그룹이 될 때에는 지금 가장 위쪽에 붙은 그림 조각으로 다 같이 붙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하얀색 화살표로 원하는 부분의 그림을 선택하고 방금 배운 대로 그림을 바로 앞이나 뒤에 붙이면 그룹 안에서 붙어서 새로 그룹하지 않아도 같이 그룹이 되어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그룹으로 묶이면 검은 화살표 선택 툴로 눌렀을 때 한 그룹으로 선택돼서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고요. 하얀 화살표로 그림 조각들을 이동하면 그룹으로 묶여있는 상태 안에서도 수정하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룹도 해보려고 그림 뒤에 숨어버리는 바람에 내가 이 귀 한쪽만 조금 수정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귀 한쪽만 더블 클릭해서 임시로 얘만 보는 격리 모드 기능으로 들어가서 수정을 하고 ESC 버튼으로 격리 모드에서 나오면 원하는 부분이 수정되었지만 원래 자리 그대로 그룹으로 묶여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격리 모드는 그림 조각이 너무 많아져서 일부만 수정하고 싶은데 그룹을 다 해제할 수 없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원하는 색상만 선택해서 색을 바꾸거나 지우거나 그런 편집이 가능해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자동 선택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비슷한 색을 하나로 통일해 보겠습니다. 물랑이 볼터치가 미묘하게 다 다른 색으로 되어 있네요. 이럴 땐 허용치를 조금 올려서 비슷한 핑크를 모두 선택한 다음 한 가지 핑크색으로 통일합니다. 이번에 딱 한 가지 볼 색상만 바꿔볼게요. 허용치를 0으로 하면 정확히 딱 이 색상만 선택됩니다. 이번엔 선 색상, 선 두께까지도 다 허용치 0으로 바꿔서 선택해 볼게요. 같은 하늘색이라도 정확히 이 색상의 선, 이 두께의 선만 선택됐습니다. 선택 허용 범위에 따라 선택하고 편집하는 이런 기능도 알아두시면 편리해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캐릭터 그리기 말고 정면에서 보는 딱 대칭된 캐릭터 그림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참고로 몰랑이 눈은 펜으로 그리지 않고 동그라미 도형으로 만들었고요. Shift를 누른 채로 도형을 그리면 이렇게 정확하게 비율이 일정한 도형이 그려집니다. 이런 도형 도구를 쓰면서 끝을 조금씩만 찌그러뜨리고 싶을 때 이 하얀색 화살표를 씁니다. 그림을 만들어주는 하나하나의 좌표, 이런 점들을 한두 개씩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삭제해서 이런 식으로 도형 자르기도 가능합니다. 자른 다음에 패스파인더에서 합쳐주면 이렇게 가장자리 선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점을 직접 눌러도 되고 이렇게 영역으로 선택해도 여러가지 점 선택이 가능하고요. 딜리트 버튼으로 연달아서 삭제를 누르면 그냥 도형 자체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점을 하나씩 따로 연속해서 없애고 싶으면 하나 지우고 패스파인더로 합치고 다시 하나를 지우고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Shift를 누른 채로 선택하면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점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미 선택된 곳인데 Shift를 누른 채로 또 선택하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을 점으로 선택해서 화살표로 조금씩 왔다 갔다 가능하고 마우스로 직접 왔다 갔다 해도 변형됩니다. 양쪽을 똑같이 느리거나 줄이고 싶을 땐 Alt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한쪽만 왔다 갔다 움직여주세요. 저는 이 기능을 언제 쓰냐면 몰랑이 봉제 인형 디자인처럼 정확하게 양쪽 대칭되는 그림을 그려야 할 때, 얼굴이나 귀를 정면에서 그려야 할 때 주로 씁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살짝 기울이기를 하고 싶을 때 이 도구를 써서 그냥 그림 바깥쪽을 클릭한 채로 움직이면 이렇게 기울이는 것도 가능해요. 도형뿐만 아니라 그냥 그림들도 가능합니다. 도형을 그리면 이런 조그마한 작은 동그라미들이 모퉁이에 생기는데 이걸 조절하면 모서리 둥근 정도를 바꿀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길이를 늘리고 줄이면 모서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지우개로 일부만 이렇게 지우면 이 모서리 조절 기능이 사라집니다. 그럼 크기 조절할 때 모서리도 같이 움직여버리죠. 이럴 때에는 하얀 화살표로 일부분만 이렇게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모서리는 그대로 두고 잘린 부분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아까 하얀 화살표로 지운 것과 다르게 지우개로 자르면 저절로 선이 가서 붙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몰랑이 원본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몰랑이 팔 모양 이런 마무리 부분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살짝 뾰족하게 다듬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편 완성된 그림 최종 편집하기 편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편으로 넘어가 주세요.